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4분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어제 3분기 마지막 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들이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했지만 그래도 9월 전체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를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달 역사적으로 강했던 10월에 옥토버 랠리가 또 올 수 있을지, 그리고 크게 봐서 4분기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플 얘기도 뒤에 드리겠지만 먼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거시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나는 리플만 보유하고 있는데 라고 하셔도 어떠한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국내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플 개별적인 이슈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짧게는 이번 달 그리고 올해 4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더 길게 내년 내후년까지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 두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라고 나와 있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또 뉴스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 근거가 돼줄 수 있는 뉴스들과 대응 자료들 가장 빠르게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들 더욱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자, 어제 9월을 마감하는 3분기를 마감하는 날이었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 이슈도 있고요. 특히나 이건 유럽 쪽이 되겠죠. 또 중동 전쟁도 있고 AI 버블이 낀 게 빠진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슈들도 각각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었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을 마감하는, 그리고 3분기를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옵션 시장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현물 거래를 하지만 이 선물 거래하는 투자자들 옵션 시장에서는 이 마감일이 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황소 세력, 불 세력이 있고요.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는 곰 세력, 베어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팅해 놓은 그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항상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시장에 중요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면서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 시간대부터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얘기를 했나 그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전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빅컷했죠. 0.5%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는 이것보다 더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거죠. 자,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전에는 크게 한번 내렸다고 하면 이 다음부터는 0.25%씩 점진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내릴 거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4분기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밑에 데이터를 하나 같이 보시면요. 자, 어제 비록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9월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월봉 마감을 봤을 때는 7%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의 월봉이 상승 마감했던 2015년과 16년을 봤을 때 그 이후에 10월 달에는 각각 33%, 15%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15년 패턴을 재현할 경우에는 최고 33% 상승해서 85,0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보다 덜했던 2016년 때 상황을 적용해도 신고점 근처인 72,49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쭉 나와 있고
자, 9월 달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약세인 달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4분기가 들어서면 10월부터 강세장이 역사적으로 펼쳐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88%가 10월 달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들이 더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일단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금리 인하 이슈가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대선이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력한 두 후보, 트럼프가 있고 해리스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역대급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자,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해리스도 코인 시장,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든 상당히 긍정적이겠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던 해 그 4분기에는 항상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무려 2조 위안이라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그 말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돈이 풀린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일단 본토 내에서는 코인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을 통해서 우회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도 시진핑이 채권을 더 발행하게 하면 이번에 시장은 정말 바주카포급으로 강세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부양책 같은 경우도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을 때마다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건 통계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4분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제가 올해 초부터, 물론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반감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전에 기대감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지만 막상 반감기 시점이 되고 나면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사적으로도 10월 달부터 한 반년 정도 있다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진다.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다소 하락이 나올 때도 제가 카톡방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절대 패닉셀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리플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자, 리플은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800%가 무려 폭발을 했고요.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유입되는 건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억 XRP가 잠금 해제된다. 이거는 제가 매달 말일마다 카톡방에서 말씀드리지만, 자, 리플은 반복적으로 매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면 1일날 10억 개의 XRP를 잠금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 8억 개 정도는 잠금을 하고요. 2, 3억 개 정도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반복적인 리플에 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유동 물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SEC의 소송 변수가 되겠는데요. 자,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며칠 안 남았죠.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텐데 항소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면 단기적인 충격은 올 수 있겠지만, 자,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 힘을 잃고 있고 항소를 결정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그 결과값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오래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일수록 불안하신 마음이 크다라는 거 저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올해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2016년도의 강세장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 패턴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기사들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유명한 리플의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다크 디펜더가 내놓은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6개월봉 차트고요. 이 말은 이 봉 하나당 6개월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려 2017년부터 지금 만들어 놓은 무려 7년간 만든 이 삼각 패턴을 돌파하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주봉으로 봐도 같은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리지만 이 삼각 패턴을 돌파하는 건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승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돌파하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상승력의 그 크기는 이 얼마 동안 이 안에서 시간이 흘렀나, 이 축적된 시간에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무려 7년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삼각 패턴 안에서 움직였고 그걸 돌파하게 되면은 이번 상승장 아마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리플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긍정적인 4분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역사적 상승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변수가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항소 이슈가 나왔을 때도, 아니면 거시적인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절대 어떤 차트든지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충격을 받아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다시 지지라인을 만들고 상승하는 이런 조금 더 안전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지지라인을 찾아서 추가 매수,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면 추후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체 카톡방에서 이런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라인을 확인하고 여길 지켜준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지지라인이 뚫렸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하는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런 타점과 뉴스들의 대응 방법들 공유해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2개의 링크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4분기 이 코인 시장과 리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알아봤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